전문적인 형태의 솜씨와 전문적인 도구예요. 칼을 잘 쓰는, 다른 걸 굳이 팰 필요가 없는 전문성이 있는. (2001년 7월) 울산 중구 옥교동.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2001년의 옥교동은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유흥주점 수십 개와 단란주점 그리고 여관이 즐비한 유흥가였습니다. 7월 4일 새벽 2시 50분경 어느 건물 2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장 민 씨는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러 1층으로 내려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지하의 단란주점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민 씨는 조심스럽게 주점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은 제 얼굴 보자마자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2번인가 3번인가 뭐 살려달라고 옆에서 종업원이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보니까 창자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주점의 사장 이 씨와 종업원 강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장 이 씨는 민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뒤쪽에 쓰러져 있던 종업원 강 씨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약 10분 뒤 여성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장 이 씨는 중앙홀 큰 테이블 옆 바닥에 엎드린 채로, 종업원 강 씨는 홀 안쪽 원형 테이블 옆 바닥에서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실혈사. 두 사람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흉기에 공격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장 이 씨는 복부, 등, 머리를 포함해 총 5곳을 흉기로 공격당했고 종업원 강 씨는 배와 가슴을 포함해 4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사장은 칼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장기에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폐가 찔렸다든지 오른쪽 폐에 손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은 오른쪽 옆구리에 5에서 10cm 너비의 매우 큰 상처가 있는데 내부 장기가 밖으로 나온 손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처를 입힌 칼로는 이렇게 넓은 손상을 입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두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사장 이 씨의 몸에 있는 상처는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날카로운 형태를 보이는 반면 종업원 이 씨는 양쪽 모두 날카로운 형태의 흉기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있던 긴 상처는 한쪽에 톱니가 있는 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 외에 다른 모양의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 이 씨의 눈썹 주변에는 둥근 곡선 모양의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종업원 강 씨의 이마에는 찰과상이, 두피에는 둔기에 의한 손상이 관찰됐던 것입니다. 2명의 여성을 끔찍하게 공격해 살해한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날 새벽 단란주점을 찾았던 범인의 뒤를 쫓는 수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1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옥교동은 현재 중앙동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고요. 당시 발생했던 곳은 현재 이제 사라진 둥지라는 이름의 단란주점이었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굉장히 그 환경이 달라서요. 당시 환경을 다시 한번 그 유흥가였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점 사장은요, 이 씨, 그다음 종업원은 강 씨로 41살 동갑이었습니다. 다시 발견된 사장을 보면 이제 일단은 2층에 있던 다른 업소 사장님께서 내려가시다 발견한 상황이었고요. 발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쓰러졌다니까 생존에 있었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발견된 위치와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옥교동이란 옥교란 건 상당히 그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느냐. 예를 들면은 서울의 북창동엔 어떤 뭐 섹스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범죄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의 옥교동 부분이 이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의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독특하죠. 네. 한 분은 네 군데, 한 분은 5군데예요. 오버킬이 나지 않았다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치명상 부위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네. 그건 뭐냐? 의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쓰이는 흉기의 모양과 깊이를 보면 이거는 전문적인 형태의 솜씨와 전문적인 도구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바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그 이 뭐죠? 람보가 쓰는 칼이잖아요. 한쪽은 날, 한쪽은 톱니. 쓰는 것도 마구 쓴 게 아니라 정확히 썼어요. 이 상흔을 보면은. 네. 근데 오버킬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고통을 준다고 하면은 바로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살려두죠. 근데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줘갖고 결국 이분들은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고통 속에서 있다가 윗사람이 발견해서 빨리 뭘 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런데 네. 치명적인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인가고 당시에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면 생존의 확률이 그러니까 제로는 아닌 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창자가 밖으로 나온 정도 보이는 정도를 상처를 입히고 그렇다면 이거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이 정도로 그렇죠. 가면은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배를 공격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길게 죽이는 방식. 어차피 이 사람은 병원에 가도 못 살아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정중앙에 네. 주인분은 출입구 쪽에 어디가 먼저 공격됐을까요? 이건 뒤에 상흔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같이 분석이 돼야지 될 거라고 봐요. 상흔을 좀 보자면은 사장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복부, 등, 머리를 포함해서 5군데의 공격을 당하셨고요. 이제 한쪽은 둥글, 그러니까 이게 긴 모양의 이제 칼이 들어갔다 나가면 이제 양쪽에 모양이 나오는데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근다는 것은 날이 한쪽으로만 서 있다. 그렇죠. 칼이란 뜻이죠. 예. 양쪽이 다 있다는 것은 이제 검이란 네. 뜻이고. 예. 그런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이번 하나는 또 자창 그리고 또 눈 주변에 둔기에 의한 손상이 하나 있었다고. 칼 뒤쪽으로 때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예. 칼 손잡이의 특수한 형태로 가격을 했으니까 대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대검이라든가 아니면 이 모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칼을 잘 쓰는 그런 부분에 효과적인 네.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전문성이 있는 손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네. 사람. 또 종업원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배와 가슴 포함해서 4곳의 상처, 또 양쪽 모두 날카로운 형태의 상처, 이마에는 찰과상, 두피에 둔기 손상이 발견이 됐었다. 여기서 이제 상흔하고 위치를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종업원 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문 쪽에서 먼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고 그 여주인 강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상흔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위치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피는 네. 온 곳에 많이 이렇게 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단란주점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카펫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이 괜찮은 형태의 바닥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피가 이렇게 팍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거기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고 이런 방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이 사람 피해자가 룸에 있었다는 건가요? 룸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홀에 원형 테이블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공격을 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공간을 통제했다는 의미가 돼요. 현장이 깔끔해요. 그 정도로 침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공격을 당하셨고 물론 여성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몰래 나머지 한 명이 모르게 공격하고 나와서 한 명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이 동시에 벌어진 걸까요? 시간차가 있을까요? 흉기가 아마 지금 2개로 지금, 추정이 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도, 그다음에 이제 검, 예. 그다음에 이제 끝에 톱니가 다 달려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3개 정도 이상. 3개 정도 네. 혹은 그러면 3인 혹은 2인 정도의 범죄자들일 수 있다. 자, 범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 다른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사건이 발생했던 주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단란 주점은 5층짜리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 왼쪽으로 꺾은 다음 또 계단을 내려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내부로 들어가면 출입문 옆 중앙홀 무대 앞에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한 개 있고 홀 안쪽에 소형 원형 테이블 한 개가 배치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벽면을 따라 6개의 룸과 주방, 카운터 등이 디귿자 형태로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흉기를 찾기 위해 내부를 여러 번 수색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나 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가리키는 다른 증거는 남아있을까? 중앙홀과 룸 등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홀 가운데 거울로 되어 있던 기둥과 테이블, 담뱃갑 등에서 총 9개의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모두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문만 나오면 범인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앙홀에 있던 테이블 제외하고 다른 룸에 있던 테이블에서는 지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것들도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이었고요. 남아있던 맥주 컵이나 맥주병에서는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지문을 하나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사장 이 씨는 맥주병과 맥주컵을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손님이 오면 꺼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당시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차가운 맥주병은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던 상황 때문에 지문을 전혀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CCTV도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영상 분석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주점이 있던 건물 대각선 맞은편 가게에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주점 입구를 비추고 있었기에 운이 좋다면 당시 드나들었던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 CCTV가 그때 여기 코너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 가게 끝나면 그냥 셔터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리니까 밤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날 찍혔다면은 단서가 됐을 텐데 참. 운이 좋게도 자신의 흔적을 모두 숨긴 범인들. 하지만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점 입구 아래 계단 쪽에 떨어진 붉고 선명한 혈흔 약 10방울. 만약에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다면 혈흔이 옆으로 길게 늘어지거나 얇으면서 커지는 형태로 대부분 식별이 되는데 계단의 혈흔은 동그란 원형의 형태로만 보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은 적고요. 천천히 움직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혈흔 검사 결과 혈액형은 AB형, DNA는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기에 떨어진 핏방울은 피해자들이 아닌 범인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두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도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가게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네, 당시에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요. 범행도 역시 없었고 지문이 9개 발견됐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의 것으로 확인된 것만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이상했던 것은 홀에 있던 테이블에서만 지문이 발견됐지 룸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는 지문이 안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문은 부분적으로 닫고 나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날 또 룸에 손님이 딱히 없어서 그렇게 안 나왔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닦았다고 보기에는 홀과 룸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은 테이블이죠. 닦았다고 보기에는 아마도 아예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 지문이란 건 장갑만 끼워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건 이제 들어올 때부터 장갑을 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올 때도 낀 거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룸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그냥 테이블이나 사각 테이블에서 뭔가 그냥 거기서 먹었을 수 있겠다. 이것은 동선을 대단히 줄이는, 술을 먹다가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행을 하러 들어와서 여기서 각각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문이 사실 나올 리가 없죠. 3명이라는 전제로 한 3명 정도 되는 남성이 들어갔는데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장갑을 안에서 계속 끼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일반적인 손님이나 어떤 행동에서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문이 안 남고 그런 걸 준비를 했다는 건 애초에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근데 이 손님을 네. 가장할 수는 있죠. 네. 들어가서 근데 장갑 왜 안 벗냐 그러면 사실 뭐 다쳤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울산이라는 데가 워낙 공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문을 닦은 것 같지는 않다. 아예 남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 혈흔은 일단 여성의 것이 아니고 당일날 찍힌 것인데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에서의 공격이 일명 좀 깔끔하고 전문적인 수법이긴 하나 과정에서 손을 그럼 좀 다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거는 네. 왜 이제 피가 막 뿌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자리에만 피가 흘렀어요. 네. 어디서 이동해서 피가 흘린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4-5번을로 공격해서 거기서 절명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범인인데 왜 상처가 날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이건 칼을 잘 다루는데 그럼 그 손에서 뭔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됐고 근데 그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피해자를 공격하고 칼에 묻어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의 시신과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후에 서서히 떠나는 네. 그런 상황이 추정될 수 있는데 근데 그 피가 자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거기서 다쳐갖고 피를 흘릴 정도로 뭘 했다는 건가? 거기서 뭐 지혈을 했다는 건가? 근데 왜 다쳤는가? 피를 냈나? 여기만 범인의 피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복도에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계단이죠. 네. 계단.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피가 어떻게 났는지. 그렇죠. 이 피가 왜 떨어졌는지. 사람을 공격하다가 상처가 나갖고 막았는데 이 지하 계단에서 여기서 뛰어갖고 지혈을 한 후에 옮겼다. 이러면은 가능하죠. 네.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 모양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뭐 혈흔 패턴 분석할 때도 이렇게 뿌리면은 이렇게 길게 되는 거는 봤습니다. 스캐터, 뭐 스플리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타원형이나 네. 적하혈흔이라고 해요. 네. 적하혈흔 혹은 직하혈흔, 뭐 적하혈흔이라 뚝뚝해서 왕관 현상처럼 네. 거의 원형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시신이라든가 그 범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끼고 그 후에 떠났다는 것은 이 범인의 매우 침착함, 대담함, 네. 계획성 등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범인들은 왜 두 여성을 살해했던 것인지 남아있던 증거만큼이나 범행 동기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범인은 내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혹시 두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의 짓은 아닐까 추정됐습니다. 통신기록과 주변의 증언으로 재구성된 당일의 행적. 사건 전날인 7월 3일 밤 9시 30분경 종업원 강 씨는 사장 이 씨에게 가게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손님이 많을 때 가끔씩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받아가는 직원이었습니다. 밤 10시경 강 씨가 주점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바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점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원할 때만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7월 4일 새벽 1시경 50대 중년 남성 4명이 주점에 들어와 중앙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손님들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새벽 1시경에 들어왔고 한 30분 지났을 때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오더니 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들고 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그때는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0분경에 자기들은 남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주점을 나섰던 남성 4명은 2층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던 중국집 주인이 목격했습니다. 이후 새벽 2시 21분 종업원 강 씨는 지인과 4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강 씨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테이블 받고 주인하고 둘이 조용히 있는데 올 손님이 또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 손님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젊은 남성 3명은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고 피해자들은 또 다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경찰은 주점 전화와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해 그날 오기로 했던 손님을 찾아봤지만 아쉽게도 통신 내역 수사에서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봐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조사했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범인들은 두 사람을 살해했던 것일까?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종업원 강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는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일까? 강 씨의 몸에서 정액이 발견되면서 범행 동기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체액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된 정액도 유전자가 서로 섞인 채로 검출되어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발견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돈이 범행의 동기였을까? 실제 범인이 카운터를 급하게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돈통에 있던 돈도 사라진 상황.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장 이 씨의 지갑에 있던 13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통에 있던 돈을 범인이 가져갔는지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특이한 점은 피해자들이 그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를 뒤진 범인은 카운터 물건에 혈흔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의 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일 상황을 좀 재구성했습니다. 일단은 당일날 그러니까 일당식으로 뛰는 종업원 강 씨가 당일날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 50대 그룹, 그다음에 잠시 후에 20, 30대로 보이는 그룹 한 두 그룹 정도가 여기서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 가지 좀 나왔던 것 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룸으로 분명히 20, 30대 남성이 이 그룹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룸 안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적이 없었죠. 술판이. 네. 뭐 병이 있거나 뭐 네네. 그렇지 없었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있어야 될 빈병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술 마시는 적들은 어떻게 됐냐? 네. 중국집 사장이 봤다는 거잖아요. 4명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50대들. 예. 네. 그러면 3명이 나가는 건 못 봤나? 그 3명이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네. 30분 사이에 명확히 해야 된다. 굳이 치울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네. 그리고 깔끔하게 치웠다라고 하면 이 3명이 범인이고 이 두 가지죠. 지금 앞에서는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강 씨가 이 정도로 묘사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가 풀어져 있고 단추도 풀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퍼까지 내려가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 네. 약간 뭐 일 정도. 그리고 그건 벗겨진 게 아니라 그러면 입힌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정액이 발견됐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뭐 성범죄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아닌데 혹시 모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옷을 입힌 상태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유전자가 이렇게 섞였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여기서 성범죄라고 보기엔 참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데 증거를 안 남기는데 여기에 정액을 남겼다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는 되는데 성범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2명 있었고 한 명에게만 이런 좀 모호한 정도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성범죄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아니죠. 조금, 네. 아니고 그냥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성범죄 자체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럴 만한 공간도 아니고. 이 장소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물세큰이 있긴 있었습니다. 테이블 쪽에. 근데 이제 이상했던 것은 이렇게 혈흔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번 찔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뒤졌을 때 그렇다면 뭐 장갑이나 손에 묻었을 텐데 어디에도 이제 혈흔은 남아있지 않았다. 3명이라고 하면 네. 한 사람씩 제압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돈통을 뒤져서 뭔가 강도인 양 위장을 하고 네. 아니면 리더는 거기서 그것을 지켜보고 시키고 나머지 둘은 거기서 이 한 사람씩 맡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 이 리더 혹은 이 돈통 근처에 있는 사람은 피가 안 묻어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다면 좀 목적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갑은 뒤져볼 것 같거든요. 딴 건 안 뒤져도 지갑에 130만 원이 당시 큰 돈인데 그대로 있었고 그 지갑이 어디 있는지가 문제죠. 네. 사장의 지갑이 어디 있었느냐, 몸에 있었느냐, 여성들 지갑을 어디로 가지고 보통 댕기죠? 이제 백 안에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럼 백은 어디 있어요? 보통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나 이제 보기 들. 그렇죠. 네. 그럼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카운터에 뭐 이렇게 저 서랍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스테이징일 수 있다. 네. 그죠? 꼼꼼히 두지지 않고 네. 마치 두진 것처럼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성범죄의 목적도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돈 금전 관련된 것도 배제를 시키면은 남은 게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남은 이제 일종의 그 수법적인 거라는 걸 봤을 때는 뭐 술을 마시러 들어왔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감정적인 것이 발동해 갖고 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자, 당시 증거 거의 없었지만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몇 명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들을 봤는지 그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전 먼저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가게를 지키며 TV를 보고 있었던 중국집 사장. 그는 건물 1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1층 계단에 노상 방뇨를 하는 취객이 많아 사장은 혹시 그런 사람인가 싶어 잡으려고 가게 밖으로 나와 계단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남성 3명이 서서 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별일이 아닌 걸 확인한 사장은 다시 중국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 사건 직후인 2시 50분 이후 목격된 3명의 남성. 사장이 목격한 그들의 인상착의는 이랬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스포츠형보다 좀 길었던 것 같고요. 한 사람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체형은 다 날씬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얼굴이 약간 크고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남자들을 목격한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근처 주점의 종업원으로 경찰차가 오기 10분 전 3명의 남성이 사건 현장인 주점과 반대 방향인 동사무소 골목으로 뛰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뛰고 있었고 약 10m 간격으로 2명이 뒤를 쫓아 뛰었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점 종업원이 목격한 3사람은 20대로 보였습니다. 한 명은 165cm 정도로 키가 큰 편이 아니었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남자는 갈색 줄무늬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3명을 목격한 사람은 택시기사였습니다. 손님들 태우려고 옥교동 일대 돌고 있었는데요. 새벽 3시쯤에 24시 슈퍼 앞에서 남자 3명 태웠습니다. 울산역으로 가달라고 해서 한 300m 정도 왔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남성들은 택시에서 금방 내렸지만 택시기사는 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스포츠 머리에 얼굴이 넓고 둥근 편이었는데 다른 지역의 말투를 사용했고 험상궂은 인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그중 한 사람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목격한 3명이
단란주점에 있던 마지막 손님들이었던 것일까? 이들 말고도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사장 이씨의 가족들은 한 사람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동생이 계속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5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거기다 제 아파트 담보해서 1200만원 해줬어요. 다 그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들은 동거남이 계속 돈을 요구해 이씨가 가족들 몰래 단란주점까지 열었고 주점을 연 지 몇 달 채 되지 않아 참혹하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살해당한 후 그녀의 친구들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서 얼굴에 상처가 생긴 채로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그랬다고. 알고 보니까 그 동거남이 돈을 가져오라면서 그렇게 때리고 있었다고. 동생이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간 건데 저희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서 그때는 몰랐죠. 금전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던 동거남. 가족들처럼 경찰도 동거남을 의심해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피해자들이 발견했던 바로 그 시각, 동거남이 집에서 주점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중국집 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가게로 달려왔던 동거남.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됐고 경찰은 다시 남성 3명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 당시 동거남 그리고 이상했던 3명의 남성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동거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남과 이씨가 살았던 집은 주점에서 20분,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 새벽 2시 21분부터 52분 사이에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동거남이 전화를 또 이제 주점으로 직접 하고 내려와서 그 경황 중에 그 중국집 사장이 그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적인 것보다 동기가 없죠. 동기요. 네. 네. 계속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계속 돈을 줬던 여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동거남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죠. 왜냐면 죽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빚을 갚는다든가 계속 돈을 줬는데 네. 왜 죽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 관계가 확실히 있고 명의 관련된 부분이 걸렸다면은 몰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2명이잖아요. 네. 혼자서 할 수는 없죠. 청부를 하거나 누구 시켰다고 하면 그 돈 액수는 너무 작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나 사실은 동거남은 가능성이 떨어지죠. 결정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전화한 동거남의 집에 번호가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뭐 다른 장치가 없다고 하면 통신 기록으로 확인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했을 때 20분 동안 죽이고 불이 나게 가서 전화를 걸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적어도 그때쯤이면은 공범이 있어야 되니까 이랑 빨리 빠져나간 뒤에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네. 문제는 그러면은 동거남의 뭐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네. 지금 피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아니었을 가능성이 네. 높단 말이에요. 확인했겠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마치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요. 그때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이 동거남이 가장 이 의심을 받는 게 그거죠. 다른 건 다 떠나서 네. 하필? 그러면 그렇게 의심할 거면 이 중국집 사장은 뭐냐? 사장도 조사를 했죠 당시에. 그죠? 사장도 공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연이지만 동기와 수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3명의 남성이 또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 대본상에는 없지만 당시에 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남성들 3명 정도가 이 여성 2명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었다라는 진술을 당시에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지체 뭐 그런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그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여성 둘과 남성 셋이 약간 언쟁이 있었다. 네. 근데 그 언쟁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 가게 안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봤는데 안에서 싸우고 있길래 자기는 올라왔다라는 그분의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걸 네. 들었는데 상당히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보지? 그래서 그 개연성이 진술은 배제된 이유가 그런 거죠. 네.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3명의 남성이 택시를 태워달라고 했고 중간에 한 명 내왔다. 그리고 인상착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에피소드를 아마 들으시고 보시는 내내 떠오르셨을 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네, 있죠. 일명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3인조가 있고 특히 몽타주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몽타주의 가운데에 있는 그 범인의 얼굴이 통통하고 넓적하고 스포츠형 머리, 나머지 둘은 호리호리하고 짧은 머리. 굉장히 또 유사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떼강도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으로 칼 쓰는 애들 둘하고 네. 약간 리더격인 하나 이런 3인조가 추정이 된다. 무슨 동기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현찰이 그렇게 거기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아니,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는. 근데 그거 하려고 그거 하나? 그래서 그건 우연이지 않을까? 사바이 쪽하고는. 여기는 근데 아무래도 좀 느낌상 군인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느낌만 드는 것 같아 일단은 도구가 이 단란주점 내에 있어봐야 식도일 텐데.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도구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네, 거죠. 지니고 다니든지. 그렇다면 일단은 굉장히 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닌 그룹에. 그렇죠. 네. 도구를 또 한쪽에 톱니, 네. 한쪽에 날. 네. 그러니까 람보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쨌든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리고 비교적 전문적으로 칼을 쓸 수 있는 애들이고 젊은 애들이고 네. 그런 상황이 일단은 추정이 되고 그런데 딱히 범행의 동기가 느껴지지 않는 네. 그냥 술만 먹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다. 네네. 계단 뭐 계단에서. 쪽에. 네. 그때 이제 피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것보단 그때 지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적화 혈흔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인 건 맞는 것 같다. 네. 어쨌든 목격된 마지막 그 3명의 남성 머리 짧은 사람들이 범인일 확률은 일단은 정황상은 좀 굉장히 높은.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확실한 네. 것 같고. 지금 이제 결국은 공소시효는 살아 있어서 이게 잡으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일단은 제보에만 기대고 있는 당시 이제 미제팀의 입장이고요. 이런 거는 반복될 수 있죠. 이런 수법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유사, 동종 대신 그 뒤는 2인조 혹은 단독 네. 이런 범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3인조가 계속 움직일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여기선 2+1이니까 2인조가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계속 의문인 것은 이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발생한 범죄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감정적이거나 다른 갈등 요소 때문에 뭐 촉발이 됐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3명 다 3명 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차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네. 피를 흘린 사람.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1이라고 말씀드린 건 2명은 그리고 비교적 짧은 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조금 네. 그거보단 길었다. 길고 택시를 타서 갑자기 속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추후에는 2명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고. 네. 갈등 상황에서의 네, 갈등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들의 어떤 습성, 그러니까 그 원래 퍼스널리티가 나와서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얘기를 들으면 조선족이나 그 외지인 느낌은 나는데 네. 조선족이나 이런 느낌 났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 택시 기사가. 네. 다른 지역 말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경상도 부산 쪽이니까. 그렇죠. 네, 뭐 전라도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라도라면 전라도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지역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충청도인가요, 그럼? 비슷한 네. 사실 울산 사투리와 마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아, 그런 의미로. 의미의 다른 지역일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아마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 사람들은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전라도 사람, 뭐 아니면 충청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좀 위조 사건 좀 다뤄봤는데요. 뭐 감이 조금 좁혀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좀 의문에 남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증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해서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